가야 된다라는 그 국어 문법 총정리하는 것이 오늘 목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A4 용지를 한 장씩 갖고 A4 용지 위에 가로로 놔둬서 이름 쓰고 선생님과 함께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가장 크게 이제 문법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소리 범주, 하나는 표기 범주로 나뉘어요. 자, 소리 범주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발음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표기 범주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글로써 표현을 낼 때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글 창작 원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글이라는 것이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함께 그리고 공부하고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우리 글을 만들었다는 사실까지는 중학교 2학년 내신 고사를 준비하면서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바탕으로 상형의 원리로 각각 기본자를 만들고 자음은 가격의 원리 그리고 모음은 합성의 원리 이 두 가지 원리를 통해서 각 자음 몇 개, 모음 몇 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됐다라는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학습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좀 한글 창작 원리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렇게 해서 창작이 된 한글을 우리가 계속 써왔다면 그럼 이제 걔네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배운다고 생각하면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소리 범주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범주는 단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음운이라는 아이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음운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는 것입니다. 아니 소리 발음이 날 때 그걸 쪼개고 했을 때 더 이상 얘 한 번 더 쪼개면 이제 소리 안 난다 할 때까지 쪼개는 걸 바로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음운 이렇게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음운은 크게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크게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갑자기 너무 어려운 단어가 나타나서 놀라셨죠? 이것은 고등학교 과정이긴 한데 이걸 분류해놓고 분류하지 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쌤이 가져와 봤습니다. 자,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에 해당하는 이 둔이라는 것은 분류할 때 그 둔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따라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면 신체를 나타내는 눈이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신체 눈한테는 신체 눈은 이렇게 짧게 그냥 발음을 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길게 발음한다 이런 말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이 길게 발음한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얘 이름을 장음이라고 부르죠. 근데 얘만 똑 떼어놓고 와서 이걸 표현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읽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읽을 수 없을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딱 분류해가지고 딱 혼자 똑 떼어놔서 그걸 읽어봐 또는 소리를 내봐 라고 했을 때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비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비분절 음운에는 무엇이 있느냐 방금 쌤이랑 함께 봤던 소리의 기 또는 소리의 억양 그리고 소리의 높낮이 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분류해 놓으실 때 소리가 낼 수 있는 애들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여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건 얘의 이름이고요. 이거의 소리는 그라고 합니다. 그, 느, 드, 르 심지어는 아, 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얘네들은 다 분류해놓고 소리 내다 했을 때 소리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바로 분절 음운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분절 음운에는 크게 자음과 모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음 알겠습니다. 모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음과 모음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한번 선생님이랑 소리 내서 한번 같이 따라 읽어봅시다. 그, 느, 드, 르, 무, 프, 츠 그리고 아, 야, 어여, 우유, 우이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요. 소리를 낼 때 조금 버거운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음이죠. 자음은 소리를 낼 때 뭔가 버거워요. 막 그, 느, 트 막 이렇게 내야 되니까. 근데 그에 반면 모음은 아, 야, 어여, 우유, 우이 입의 크기만 살짝 변할 뿐 그렇게 소리를 낼 때 자음보다는 방해를 좀 덜 받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그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음은 소리를 낼 때 방해를 받는 아이들이고 모음은 그에 반면 소리를 낼 때 방해를 받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자음은 소리를 낼 때 방해를 받는 아이들이나 모음은 소리를 낼 때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더 발음하기가 편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금 더 이제 뭐 더 나가면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또 들어가면 자 그럼 자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소리를 내는가 하는 자음 체계표를 배울 것이고 모음에서는 그럼 모음은 어디에서 어떻게 소리를 하는가 하는 모음 체계표를 배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늘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뭐 배운다고 했죠? 전체적인 문법의 큰 틀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체계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음원들을 싹 정리해놨고 자음과 모음이 각각 어떻게 뭐 소리 나고 어떻게 되고 이런 특징들도 알아봤다 칩시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발음을 정말 해야겠죠.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정말 수없이 많은 단어들을 뱉고 그리고 그 단어 가운데 문장을 뱉고 그러면서 소리로 지금 전달이 잘 되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냥 단순히 하나의 단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연결해서 발음을 하죠. 그랬을 때 표기하고 발음하고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기하고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그럼 우리 문법학자들이 정리해볼까?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으로 배울 것은 바로 음운의 변동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는 거죠. 아니 음운 그래 소리 나는 게 어떻게 변해? 표기하고 어떻게 달라져? 이거를 주제로 놓고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크게 교체 즉 네모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것이 제모로 바뀝니다. 발음할 때. 그리고 축약 아니 저는 분명히 어떤 친구하고 어떤 친구를 합했거든요. 근데 엄청 통하는 친구가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탈락 없어지고 그리고 첨가 뭐 한다. 그래서 이 교체, 축약, 탈락, 첨가 이 네 가지야말로 음운의 변동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소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음운이 전부다. 그러니까 음운은 무엇이냐면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다. 그럼 그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는 어떻게 나눠져 있냐?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뉘어 있다. 분절 음운은 떼어놓고 야 읽어봐 소리 내봐 라고 했을 때 소리를 낼 수 있는 친구.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있고 비분절 음운은 이렇게 분리해놓고 너 소리 내볼래? 했을 때 난 혼자 소리가 안 나요 라고 하는 친구. 소리의 길이, 억양, 뭐 높낮이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럼 분절 음운으로 나뉜 자음과 모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음은 소리를 낼 때 방해를 받는 애들이다. 그리고 모음은 소리를 낼 때 방해를 받지 않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해서 각각 음운이라는 아이들을 다 정리해놓고 봤다면 그 아이들을 직접 단어로서 만들어서 소리를 내는데 소리를 낼 때 보니까 표기하고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더라. 그걸 자세히 놓고 정리를 해봤더니 크게 교체, 축약, 탈락, 첨가라는 이 네 가지 방향성으로 분류해서 설명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문법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문법에서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갈 것은 이 표기 부분입니다. 소리 부분에서 이때 발음이 되는 것의 특징이 무엇이지? 소리에 되는 특징이 무엇이지를 배웠다면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인 표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표기 부분에서 살펴볼 내용은 일단 크게 세 가지 덩어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형태소, 그리고 하나는 단어, 그리고 하나는 문장입니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예요. 뜻을 가진 아이들 중에 가장 작은 단위라는 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더 이상 쪼개버리면 소리는 낼 수 있지만 뜻이 없어지는 친구들인 거죠. 예를 들면 이것은 그 라고 소리는 낼 수 있지만 뜻을 가지냐? 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대답되기 때문에 형태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나는 잤다 라고 했을 때 나 라는 거 하나, 는 라는 거 하나, 그리고 잤다 할 때 이 앞에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 하나, 하 라고 하는 하, 이렇게 내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더 쪼개도 뜻이 있어 라고 되는 아이들은 끝까지 쪼개서 더 이상 쪼개면 난 이제 뜻 없어 라고 할 때까지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형태소라는 아이들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단어를 보면 단어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쓰죠. 뭐 여러 가지 난 잤다, 나는 뭐 책상, 의자, 뭐 아니면 선생님 이름 가든지 뭐 아니면 TV 또는 더 나가서 달리다, 뛰다 이런 것들이 다 단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단어는 혹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쌤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단어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이 또 그들만의 특징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 문법학자가 정리하기로 원했던 겁니다. 자, 그럼 쌤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단어를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장을 학교라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 학교의 전교생을 생각해봅시다. 전교생이라면 쌤이 뭐 수업할 때 물어보니까 300명에서 뭐 400명 사이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300명에서 400명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일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관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꽤나 엄청 많은 숫자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많은 숫자들을 효율적이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다시피 일단 학교에서는 나이 순으로 분류를 해놓습니다. 중1, 중2, 중3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나이 순으로 분류를 해놓은 것에 반별로 또 나뉘죠. 1반, 2반, 3반, 4반, 5반 그리고 더 나가서 그 반 안에서도 1번, 2번, 3번, 4번이라는 번호 순으로 학생들을 분류해 놓습니다. 그래서 각 반의 선생님, 담당 선생님, 즉 담임 선생님이 한 명씩 배치되어 그 담임 선생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되느냐? 그 반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잘 보호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담당해가지고 관리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쌤이 하고 싶은 말은 학생이 너무 많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각 특징별로 나눠서 그 특징별로 나뉜 아이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든다. 쌤이 왜 얘기했을까요? 이게 바로 단어를 해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네, 알죠? 단어라는 것은 우리가 셀 수 없이 정말 많아요. 그 많은 단어들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특징별로 나누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기준별로 또 나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단어라는 친구들을 분류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마치 학교가 학생들을 중 1, 2, 3 그리고 각 반, 각 번호 이렇게 나눈 것처럼. 그걸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품사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품사라는 친구들, 즉 단어의 정리본인 품사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장으로 넘어갈 텐데 문장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원에도 정말 많은 중학교들이 있죠. 그리고 선생님도 뭐 선생님 지역에 있는 중학교를 나왔고요. 근데 그 중학교는 어느 중학교나 다 다름없이 전교 회장도 있고 전교 부회장도 있고 각 반 반장, 부반장 이렇게 좀 그 자리라고 하나요? 자리들은 다 똑같이 있어요. A 학교든 B 학교든 C 학교든 여기도 학생회장 있고 여기도 학생회장 있고 저기도 학생회장 있고 이런 식으로 자리는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 학교에 학생회장 자리를 B 학교의 학생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A 학교의 학생회장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이 B 학교 다니는 학생에게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A 학교 다니는 사람이어야만, 즉 A 학교의 학생이라는 자격이 있어야만 A 학교의 학생회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다시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문장도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서술어 자리, 보여 자리 막 이 자리들은 어떤 문장이나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 자리가 원하는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을 갖춘 자만이 이 자리, 문장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의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 연결된 걸 문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떤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누굴까요? 쌤이 그래서 여기다가 학생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죠. 단어들 각 특징을 가진 단어들이 자격을 갖춰서 그 문장의 자리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의 문장이 완성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들이 있는지 배울 거고 그리고 이 자리들이 있는데 그 자리들 자격을 갖춰서 어떻게 짜일 수 있는지 볼 거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짜였으면 어떻게 표현되지, 표현적 특징이 있나 라는 문장의 표현적 특징까지도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형태소는 무엇인지, 단어는 무엇인지, 문장은 무엇인지 각각의 특징을 싹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목표했던 문법의 큰 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선생님은 칠판이 조금 협소해서 이걸 다 지우고 하나하나씩 써가면서 할 텐데요. 우리 학생들은 A4 용지를 받았다면 그 A4 용지에 자리가 남을 테니까 바로 그냥 거기에다가 써서 이어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뭐부터 배워야 되죠? 네, 형태소부터 배워야 됩니다. 지금 이 형태소 싹 쓴 자리에 밑에다 좀 뜻이 써있죠?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다 바로 이렇게 써주세요.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문장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의 예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형태소 분석을 해볼 거예요. 형태소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니까 그럼 거기다 대놓고 얘를 한번 잘라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쌤이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세 개로 자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쌤이 한번 뭐 하려고 했죠? 형태소 분석을 한다고 했어요. 형태소 분석을 하는데 아니 그냥 막 분석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형태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죠. 그래서 쌤이 지금부터는 형태소라는 아이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있어를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시가 있다면 예시에 바로 밑에 쓰지 마시고 여기 옆으로 좀 넘겨서 선생님이랑 함께 기준 두 가지를 써봐요. 첫 번째는 그 형태소가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 아니면 문법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역할만 하니 실질 형태소니 형식 형태소니. 그리고 하나는 그 형태소 혼자 자립해서 쓸 수 있어. 아니면 꼭 누군가한테 붙어서 의존해야 해. 즉 자립 형태소야, 의존 형태소야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이 아이들을 정리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볼게요.
나라는 아이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칭 대명사죠. 선생님, 요 대명사예요. 즉 대명사는 뭐다? 명사를 대신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뭐 박은지가 원래 고유 명사인데 박은지가 선생님 이름인데 선생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명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또는 선생님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녀는 또는 뭐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나라는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니 얘는 실제 형태소. 그리고 나라고 혼자 쓸 수 있으니까 자기 형태소네. 는 이라는 것은 나라는 이 단어가 문장에서 뭐 문법적으로 뭐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친구네. 그러면 얘는 문법적인 역할을 하니까 형식 형태소고 꼭 앞에 뭔가가 와야 되는 친구니까 의존 형태소구나. 더 나아서 우리 밥 먹다 할 때 그 밥 있죠? 그것은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질 형태소고 얘는 혼자 쓸 수 있으니까 자기 형태소구나. 그래 을이라는 것은 는과 같이 문장에서 쌤이 아까 좀 전에 설명했지만 문장에서 자리들이 있는데 그 자리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을 갖춘 사람만 들어올 수 있어요. 을이라는 친구는 조사로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해줘요. 그래서 목적격 조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어쨌든 목적어의 역할을 즉 목적어의 자격을 갖추게 도와주는 문법적인 아이니까 얘 형식 형태구나. 그리고 얘는 누군가한테 붙어 있어야 되니까 의존 형태구나. 그럼 이제 여기가 별표입니다. 아니 선생님 왜 얘는 뭐 없다 이렇게 그냥 아주 계속적으로 다 잘라버리시는 거죠. 선생님을 봐주세요. 여기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좀 이따가 우리가 단어에서도 품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배울 거예요. 그때 이해가 확 될 테지만 되기 전에 선생님이랑 한번 맛보기로 가봅시다. 자, 먹다라는 동사가 즉 먹다라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이 친구를 선생님이 변형시켜 볼게요. 먹었다. 먹으니 먹어서 먹고 먹으니까 먹는다 등등등등등등 정말 많은 변형이 가능한 친구죠. 근데 여기서 절대 변하지 않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먹이죠. 쌤이 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다른 애들은 다 변해도 얘만큼은 변하면 안 돼 라고 할 때는 어떨 때 사용되나요? 정말 중요하니까 얘만큼은 변하면 안 돼. 얘까지 변해버리면 많은 것들이 아예 바뀌어버려 라고 할 때 변하지 않는 애는 그만큼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먹다라는 이 단어가 그대로 잘 살아있으려면 실질적인